안녕하세요. 묘명타로의 묘묘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잡아야 되는 행운이라는 주제를 놓고 타로 카드를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답답한 일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분명히 우리 앞에는 스쳐 지나가는 행운들이 있을 텐데 눈앞이 좀 답답해서 자꾸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힐링을 얻고 또 여러분 마음에 좀 재충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상을 또 하고 카드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심리 상태를 읽어보면서 현재와 또 앞으로 또 어떤 마음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지금 잡아야 되는 행운의 특징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도록 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행운 잡았을 때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 보시면서 조언 카드까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눌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그럼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와 당분간 미래에 가지게 되는 여러분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시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카드를 둘러보면 먼저 여러분 현재 마음에 좀 쓸쓸한 면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2장 카드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쉽게 파악이 되실 텐데요. 첫 번째 카드 보시면 여사제의 카드가 들어왔어요. 누군가와 교류가 없이 혼자만의 시간, 특히 여사제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아래 들어온 10개의 칼 카드에서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활기차기보다는 약간 쓸쓸한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두 카드의 시작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일반 분들 중에는 이미 과거의 쓸쓸한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래서 미래를 바라볼 때 약간 황량한 언덕, 거친 언덕에서 나의 다음 날을 바라보는 모습 가지실 수 있어요. 특히 윗줄에 뽑은 카드들은 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심리를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 카드에서도 보시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나 현실적인 인간관계 현상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끝나버린 과거나 정리된 인물들,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래 카드에서도 보시면 세상과 다소 멀어지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빠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깥에 보름달이 떴지만 나는 바다로 빠져드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4장의 카드,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일반 분들의 마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사람들, 이런 분들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받기보다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좋은 점들이 다시 생각나고 실제 주변 사람의 도움들은 좀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중심에 이 데스카드처럼 나에게 인간관계 자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떠나가 버렸고 천사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이나 인연, 좋은 관계들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일반 분들은 비현실적인 부분에 매이게 될 수 있고요. 드라마나 소설 같은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에 빠지게 된다거나 혹은 현재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대상들, 천사들, 이런 연예인이나 그야말로 좀 불가능한 존재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게 되실 수 있어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대상에 꽂히게 되고 주변에서부터는 좀 안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 가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2장 카드를 보시면 누군가와 현실에서 마주하고 특히 이렇게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특히 나랑 동등한 시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설적인 모습인데요. 또 아래에 들어온 칼의 여왕 보시면 앞서 나왔던 10개의 칼, 이 장면에서 정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는 쓸쓸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또 바꿔나갈 여러분만의 동력은 또 이미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키워드 카드에도 이렇게 마법사가 들어왔어요. 마법사는 자기 세계도 굉장히 확고하고 또 능력도 많은 모습인데요. 이 카드의 마법사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왠지 좀 노쇠할 것 같고 자기 최고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드의 마법사는 나이를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자기만의 마법의 영역을 구축했고 또 완전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좀 노하우가 가득한 모습이에요. 약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 마법사 같은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세월은 좀 뛰어넘은 상태, 온전한 마법을 지니고 있고 또 마법을 사용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청년의 혈기로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경험이 풍부한 마법사의 모습 자체는 여러분이 언제 마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법 써야 되는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자기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지 자기 능력과 세상 이 안에서 균형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카드를 조합해보면 여러분은 현재 마음에 약간 쓸쓸함, 헛헛함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외부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을 또 포기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또 충분히 맡아서 해야 되고 미룰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도 없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신 흐름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카드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감정이 부족하고 쓸쓸한 건 분명해요. 사람들이랑 관계도 그냥 마법사 이렇게 또 비즈니스 관계처럼 좀 차가워질 수 있고요. 마음 없고 감정 없이 딱 그냥 예의를 지킬 정도로 선을 긋는다거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마음은 움직임이 없고 공감이 잘 안 되고 이제 와닿지 않게 되고 그래서 1번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좀 흥미를 느끼기 어렵고 자꾸 혼자만의 시간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에 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심리들 가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이 지금 잡아야 되는 여러분의 행운의 특징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먼저 1번 분들의 진짜 행운은 사실 정말 가까이 있겠다. 이제 이런 강한 힌트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앞서서 보신 심리 카드에서도 좀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면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최선 다하려는 그런 모습 유지하시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사실 또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사실은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한 의도로 또 상호 보완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요. 특히 두 번째 들어온 이 홈커밍 카드, 이미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결국 주변에 이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행운의 열쇠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냥 함께 있는 수준이라기보다는 감정을 나누는 것, 이렇게 진심이 담긴 마음 자체를 전해주게 된다. 이 든든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쉽게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인간관계 중에서 특히 여러분과 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하지만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사람이 여러분과 좀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면이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감정을 주고받고 동시에 또 이 러버스 카드가 주는 의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면들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듀얼리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인맥, 혹은 현재는 약간 멀어져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조만간 오래된 관계 안에서 서로 손이 닿을 정도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행운 가지실 수 있고, 이 오래된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장면, 다시 또 격려해주는 장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더 열정이 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잡아내실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특히 이 홈커밍 카드가 나의 고향,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번 분들 중에서는 좀 멀어졌던 사람이 돌아온다거나 오래된 인간관계, 여기서 좀 평안함을 가지게 된다. 이런 사인을 주기 때문에 혹시 소원해진 관계,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조만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손을 내미고 솔직히 고백하는 이런 장면도 가능하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는 게 여러분의 행운을 더 끌어당기는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 두 카드에서 여러분이 칼을 받게 되고 무기를 쥐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어졌던 관계가 돌아올 때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연락이 들어오게 되고 누군가 집으로 찾아오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주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또 러버스 카드이기 때문에 재회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과거의 인연이었는데 한참이나 멀어졌던 사람, 다시 들어와서 진심을 표현한다거나 혹은 결국 너밖에 없었다, 이런 메시지 전해오는, 돌고 돌아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된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행운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되고 또 당당한 마음들, 또 상대방의 격려, 평안함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동력, 불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감정이 없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행운을 잡게 되면 여러분이 변화될 모습, 또 그리고 조언 카드까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먼저 1번 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인연이나 좀 오래된 관계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함, 또 격려들이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다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고 또 진취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변화될 모습에도 더 강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심리 카드에서는 사실 의지라기보다는 좀 결단, 또 냉정한 마음들, 차가워진 생각, 좀 비현실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과거의 사람이 다가오고 또 오래된 관계에서 다시 여러분이 기운을 얻는 이 행운들, 이걸 통해서 좀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사실 동력 자체는 가지고 계세요. 세상으로 나가긴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차가운 마음, 데워지지 않는다, 시동이 잘 켜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
경쟁자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여기를 뚫고 가는 여러분의 힘,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이 카드도 보시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고, 변화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별게 아니다. 나의 문제 상황은 작다. 나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결국 이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고, 또 이 새로운 장벽을 넘어서게 되면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여신 카드에서도 전투의 여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 이건 단순히 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이런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의에 관한 것, 또 물러설 수 없는 가치관들, 이 부분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전쟁을 향한 열정들이 시동이 켜지게 된다. 삶의 열정이 다시 불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에는 역시나 여러분의 좀 심리 상태가 다소 좀 복잡할 수 있다. 이걸 또 직감하고 들어온 카드들인데요. 가운데 들어온 이 심플리시티, 단순함,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 개구리 카드, 복잡한 덩어리들 깨끗하게 치우고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을 키울 것이다. 또 여러분의 눈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좋은 상황들을 좀 끌어당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단순화하고 생각을 줄여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천사 카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특히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집중하기,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기, 하트 차크라 카드인데요. 조만간 1번 분들은 오래된 사람, 익숙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뛰게 되고 또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행운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여겨져요. 이러한 시기에는 특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비현실적인 생각, 이걸로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는 더 열린 마음, 생각은 또 단순하게, 이제 그러면서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인연 들어오게 될 걸 기대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랑 또 당분간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 가지게 되시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2번 분들 카드를 보면 2번 분들은 마음 안에 뭔가 정해놓은 목표, 방향 있으신 분들로 여겨져요. 특히 이렇게 첫 번째 카드부터 아기 천사들이 여러분의 양쪽 귀에다가 굉장히 달콤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건 찬성이냐 반대냐, A냐 B냐 이런 양자택일 상황, 여기서도 여러분이 한쪽 편만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아주 굳건한 의지를 말해주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여러분의 시선도 이 천사들에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또 자기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미래의 어떤 것, 나의 생각은 저만치 멀리가 있지 내가 여기 앉아있는 돌에 흔들리지도 않고 또 양쪽의 천사들에게 흔들리지도 않고 어느 것도 여기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없다. 나의 진짜 진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강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 이 상황, 여기랑은 좀 멀지 않겠나라고 여겨지는데요. 현실과 조금 멀어요. 그래서 시선 자체가 발끝이나 약간 코앞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좀 멀리, 약간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목표, 그런 지향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실이 되기에는 또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의 표정도 약간 복잡할 수 있죠.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아기 천사들이 하는 말에 좀 휘둘릴 수도 있고 또 이 주인공의 발을 살펴보면 신발도 신고 있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신발도 안 신고 있는 이 발끝, 여기서부터 저 멀리 목표까지 가기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실 상황이 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더 여러분은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부여잡고 있고
내 소중한 마음 지켜야 된다. 내가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떻든 또 어떤 달콤한 말이 들리든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음까지 흔들려 버리면 절대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질 만큼 소중한 목표, 지향점이 있는데 그게 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강한 동력이고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걸 좀 못하게 만드는, 목표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좀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좀 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 천사는 거기까지는 너무 무리야. 여기까지만 가자. 적당히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쪽 천사는 아니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게 어때? 또 너무 귀찮기도 하고 너는 신발도 안 신었고 너무 힘들어.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이 천사들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도 쉽지가 않다. 현실에 주저앉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이 목표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들어온 카드에서도 나의 울타리를 치고 마치 시선 자체가 울타리를 넘보는 늑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또 그 늑대를 내쫓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목표가 있다. 또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의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상황이 좀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자꾸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두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래도 이 목표에 대해서 한동안은 포기할 생각이 정말 없으시겠다라고도 여겨지는데요.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지금 들어온 중요한 시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또 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릴 줄 알았어. 나는 이 목표를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이런 약간 오기 같은 마음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의 흐름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면 정말 여러분이 이제까지 목표를 세우신 과정 자체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았으면 아예 시작 안 하셨을 텐데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 오셨거든요. 방어막이 9개, 또 동전도 7개. 처음에 여러분이 목표를 세웠을 때의 마음, 또 열정, 그런 다짐 자체는 작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마음에 자리 잡기까지 나름 많이 시간들이 흘러왔고 또 스스로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생각도 많이 해오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둘러보면 내 무기가 딱히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방법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는 확실히 있어. 그래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포기는 안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경우에는 이 키워드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관계를 단절하고 나만의 세계를 찾아서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문제는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카드들 통해서 아시다시피 가긴 가야 돼요. 또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또 부스터를 달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거나 동반자가 되어준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저 나한테 잔소리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분들에게 지금 잡아야 되는 행운의 특징 먼저 살펴보실게요. 이번 분들 행운을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의 행운은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또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10개의 보석, 이 레가시는 여러분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에 이제 10개의 보석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레거시라는 단어 자체가 유산, 이미 물려받은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분들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실 때 이거보다는 내가 이미 걸어온 길, 과거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 이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 자질, 보석들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레거시 카드와 앞에 들어온 교환 카드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단순히 근거 없이 희망, 방법 이런 걸 말해서는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없겠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직업의 사람들보다도 사실 더 높은 도덕성 요구받기도 해요. 또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좀 아픈 사람도 돌봐줘야 되고요. 이제 그 안에서
깊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는 그런 직업인데요. 직업적이라기보다는 숙명에 해당하겠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되고요. 꼭 이렇게 종교 지도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려면 또 너무 고생을 해보지 않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공감하겠어요. 정말 본인이 어렵게 살아왔고 이제 그 안에서 보석들을 찾아냈고 자기가 행복을 찾아왔다면 이제 그 사람이 전해주는 삶의 스토리가 정말 진정성이 있을 거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과거에 겪어오신 일들, 그것은 다 유산이 되었다. 그걸 전해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다시 레거시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 여러분의 보석들은 그냥 보석이라기보다는 역경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뚫고 온 여러분의 삶의 흔적, 약간 훈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쌓아오신 그런 삶의 궤적들, 기록들, 이 안에서 보석들을 찾아내다 보면 더 새로운 생각이 피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심리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나만의 목표는 있는데 방법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셨던 부분에서 사실 진짜 무기는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양들이 가지고 있다. 나의 상황 안에서 충분히 새로운 믹스매치할 수 있다. 실을 엮어가는 것처럼 실도 있고 바늘도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까지 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걸 깨닫게 되실 수 있어요. 또 마지막 카드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나의 무기는 오토바이밖에 없어. 내가 이 독수리를 잡으려면 오토바이를 타야 돼. 내가 저 독수리를 제칠 수 있을까?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을까? 오토바이까지 가면 기름은 있을까? 굉장히 오만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이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해주는 비법은 이 독수리를 잡는 방법은 사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분 등 뒤에 활이 있는데 이 활을 당기면 독수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진짜 무기는 내 등 뒤에 있는데 이미 나에게 있는데 내가 너무 겁먹고 있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강해지는 건 아닐까? 나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꼭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로 여겨지는데요. 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방법을 찾았을 때 칼의 기사에서 칼의 여왕까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가능성 바라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분들이 이 행운을 잡게 되면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조언 카드까지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 또 조언 카드까지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찾은 보석들은 결국 꽃처럼 피워낼 수 있다. 이렇게 공통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먼저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부와 명예가 철철 넘치고 있는 이 동전의 여왕, 또 모든 기술을 다 갖추고 있는 능력자, 마법사 카드까지 들어왔어요. 특히 이 두 카드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자체가 여러분이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능력을 세상에 펼쳐야 한다. 자루 안에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펼쳐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말해주고 있어요. 스스로도 이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꽃들과 보석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펼쳐내고 났을 때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뒤에 들어온 이 오키드 여신까지도 풍요로움, 또 피어나는 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에 들어온 세 카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완전한 때가 되어서 세상에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비처럼 날아서 새로운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분들은 혼자 가둬지고 방어막을 치고 그리고 방법들을 고민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세상에 여러분의 꽃을 피워내는 시기를 만끽한다.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조언 카드도 살펴보시면 역시 꽃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공작새 카드도 보시면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날개가 이제 펼쳐지기만 하면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빛날 것이다. 이렇게 화려함의 의미. 또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도 날개를 펼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Time to go. 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에
문구를 살펴보면 매일 태양이 지고 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해는 다시 떠오른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특히 이 카드에서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 없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처럼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이제 곧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 약간 돌계단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목표를 좌절시킨다.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한 걸음만 뒤에서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가시는 이 돌계단, 이 옆에는 노루도 있고 꽃도 있고 기쁨이 충분히 있다는 것.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러분이 걷는 길에서 또 즐거움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이 즐거움을 찾는다면 능력도 더 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결국 이번 분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놓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아직은 공감하지 못하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분의 목표, 또 지금 뭔가 확고한 동력이 없어서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시고 조바심 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많은 열매들을 이루어 오셨고 이 열매들을 통해서 또 새로움을 만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분들로 여겨지는데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들, 노하우들 그 안에서 분명히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행운 같은 기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쁨의 과정들 만끽하시는 이번 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또 당분간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심리 상태 가지시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3번 분들의 심리 상황, 또 카드들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공통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향은 과거로부터 온 짐이 있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싶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마음의 흐름으로 여겨져요. 먼저 들어온 카드 살펴보시면 10개의 칼, 또 10개의 완즈, 둘 다 숫자 10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숫자 10은 타로 카드 안에서 각각의 마이너 카드 안에서 숫자의 끝을 의미해요. 각 마이너 카드에서 끝이기 때문에 완성 단계, 또 여정의 끝, 이런 모습들이 강한데요. 먼저 이 10개의 칼 카드는 다른 카드들은 보통 이제 주인공이 10개의 칼을 맞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칼을 맞아서 쉬는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모습인데요. 장례 치르는 모습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이 카드에 나온 망자의 가족들, 슬픔에 잠긴 모습은 분명이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또 너무나도 큰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을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통도 있을 테니까요. 또 한편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 종착지겠지만 또 사후세계로 가는 시작점의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원래 이 10개의 칼 카드가 굉장히 고통스러움의 끝이지만 이 극강의 고통의 상황은 새로운 시작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해가 뜨고 있는 장면들이 주로 같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죽음의 카드에서 유독 보이는 인물이 이 장례를 인도하고 있는 신부님인데요. 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뭔가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또 자기에게는 이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해야 되는 임무 이렇게 생각하고 장례 절차를 인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죽음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고 또 장례가 끝나면 우리 모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 마음에 들여다보면 이런 죽음의 면들이 좀 있겠다라고 여겨져요. 육체적으로도 힘드실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날들 이어지실 수 있는데 내가 차라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이렇게 관처럼 마음이 굳게 닫혀질 수 있고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 부활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3번 분들 경우에는 아예 부활 자체도 고민의 옵션에 없을 만큼 나는 그냥 관 안에서 단절하고 있고 싶어. 아무랑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3번 분들 중에는 이런 카드의 흐름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사실 나의 이야기는 정말 아니야. 나는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어. 그냥 감정이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멀리서 나를 보는 것처럼 요즘 일상이 좀 붕 떠 있어. 마치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여기 시체처럼 누워있고 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 혹은 나는 그냥 감정 없이 살고 있어. 일처럼 대하고 있어. 주어지는 하루를 그냥 기계처럼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는 신부님처럼 그냥 일이지 뭐. 죽음도 어떠한 감정 없이 다가오게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3번 분들은 이렇게 차가워진 마음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차가워진 마음의 원인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혼자만의 삶의 짐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라고도 여겨져요. 처음에는 그냥 솜을 짊어지고 가다가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솜이 점점 무거워지고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면서 또 여러분이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또 포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너는 정말 다 컸어. 성숙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짐이 더 부과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누적되어서 힘들어졌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화를 단절하게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일처럼 대하고 또 심지어 부활 이후를 기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하거나 좋은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좀 멍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멍한 상태일 때 옆에서 누가 말하면 오히려 좀 시끄럽고 짜증만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거리를 좀 두고 멀리 있고자 하는 모습, 혼자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 흐름들을 살펴보면 혼자 있게 되는 모습, 굉장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떠나는 모습, 마지막 카드에 보시는 것처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혹시 외부와의 소통 자체가 지나치게 단절되는 고립의 시기까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 복잡한 계단에 들어오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의 키워드 카드 보시면 영원한 밤처럼 생각이 깊어지면서 달이 쪼개지듯이 쪼개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3번 분들이 지금 꼭 잡으셔야 되는 여러분만의 행운 특징들 먼저 살펴보실게요. 3번 분들에게 들어온 행운의 특징 살펴보면 아주 작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보석 1번 카드 기회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기회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고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작은 기회지만 이 작은 보석 하나가 정말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시야에 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이 기회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감정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카드의 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는 사실 가장 큰 행운이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져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새로운 인물은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호의를 가진 사람, 애쓰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이 새로운 사람은 여러분에게 뭔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올 거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주고 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 기회나 제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거고 또 실제로 여러분의 몸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인데요. 새로운 인물이 여러분에게 함께 와서 나랑 같이 움직이자. 여러분의 전차를 믿어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빗자루 여기에 주목하는데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나의 청소 도구일 뿐이야 라고 평가절하였던 여러분의 능력 중에 하나를 이 상대방이 알아보고 이것이 정말 귀한 능력이야. 너에게 마법의 힘을 끌어올려 줄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의 능력에 주목하는데요.
특히 이분의 이런 제안들은 여러분에게 세상으로 나오라고 여러분의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끌어낼 수 있는 또 현실 세계로 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제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이 새로운 인물이 하는 제안들이 사실은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예 거절하고 소통을 닫아버려서 홀로 있는 걸 아예 선택하신다거나 다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는 이런 선택을 하실 것인가? 혹은 이 제안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져서 이건 내가 섣불리 시작할 수 없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듣게 되진 않을까? 이런 가능성, 여러분이 행운을 잡아내는데 가로막는 걸림돌들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예 소통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만사가 귀찮아지고 동굴로 들어가려는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가능성도 아주 카드에 옅게 드러나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카드에서 보시면 사실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변화를 꿈꾸고 있는 건 맞거든요. 또 한편으로 마음 한켠에는 부활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아닌 새로운 길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내신다면 아마 스스로에 대한 신뢰, 또 새로운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 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변화의 기회를 좀 잡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의 행운은 공통적으로 좀 작게 느껴지는 기회,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중한 기회, 새로운 감정이 일으켜질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기회일 텐데요. 이 기회 또 제안을 받아들이실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기회가 더 큰 움직임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행운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행운을 잡게 되면 변화되는 3번 분들 모습, 또 조언 카드까지 살펴보실게요. 네, 3번 분들의 변화될 모습 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승리, 이런 키워드가 강하게 들어와요. 먼저 첫 번째 카드도 보시면 주인공이 전쟁이 끝나서 이제 해방을 맛보고 좀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장면이 들어왔어요. 근데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주인공의 다리가 상처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전쟁이 이 주인공에게 상처를 가져다 줬고 이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어요. 결국 전쟁을 치러내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 머리가 긴 이렇게 세월의 힘, 전쟁의 기간 자체도 길었다라고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전쟁이 끝났고 더 이상의 상처는 없고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겨울산들의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전쟁의 끝, 평화의 시작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 카드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저항의 여신 보시면 칼에 이렇게 피가 이미 새겨져 있어요. 칼의 피는 이제 지금 막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찔렀다가 말라서 피가 굳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칼을 처음 꽂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은 이미 지났고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어. 이미 한번 죽여봤어. 나는 한 번 더 전쟁을 한다고 해도 난 다시 칼을 꽂을 수 있어. 이제 강한 자신감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가운데에 들어온 만지의 여왕도 자기 삶을 이제 연극처럼 만들어서 모놀로그를 치러내고 연극이 끝나서 이제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이 여왕이 입은 빨간 드레스는 여왕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겪어서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이 드레스를 펼쳐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경험을 세상에 드러낼 때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의 성공은 내가 온전히 이뤄낸 것이다.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카드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이 뒤에 있는 액자들인데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걸어오신 길에는 사자와 같은 열정이 있었고 또 초원을 거닐어야 될 만큼 시간이 필요했고 또 많은 지혜들을 얻어왔다. 또 전쟁을 겪어내면서 이 전리품 또 옆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검은 고양이까지 함께 동행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이 검은 고양이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하였던 동반자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새로운 제안을 하자, 함께 떠나자 이렇게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 사실 이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변화에 계속 함께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이트가 된다.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3번 분들은 이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가져다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전쟁을 치른 자신감, 또 앞으로 삶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언 카드도 살펴보면 마지막에 세상을 꿈꿔라 리자드 카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 세상을 꿈꿔라 라고 말해주는 건 그냥 꿈꿔라 이게 아니거든요. 이 월드는 환상 속에 존재했던 세계, 근데 이것이 into being,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실현되는 것, 이것을 꿈꿔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환상에 존재했던 생각만 있었던 그런 세계가 이제 실현될 것이다. 그 실현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꿈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꿈 중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셨던 부분, 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여러분의 최종 목표, 사실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꿈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목표, 또 사실 굉장히 작은 기회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여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아내고 또 집중하는 것, 가능성이 낮다고 좌절하지 않는 것, 눈밭이 펼쳐진 추운 길에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마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천사는 여러분에게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사람이 좋은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신과 우주가 완벽한 순서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 스포이드처럼 한 방울만 톡 하고 떨어뜨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마법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현재 혹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람과 단절되려는 그런 마음, 흐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변에서 좋은 제안들이 들어와도 자꾸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닫혀지는 그런 흐름들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요. 이제 이럴 때 사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누구보다도 변화를 꿈꾸고 바라고 계실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작은 제안을 할 때 이건 너무 가치가 없어. 그리고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감정이 불러일으켜질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큰 목표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작은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가 여러분의 행운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또 당분간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4번 분들 카드를 보면 여러분 심리에 여러분이 아닌 뭔가 다른 사람?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들어오는데요. 또 나머지 카드들을 살펴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좀 멈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꼭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보이는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꽂게 되는 실존 인물,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여겨져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과 실제로 엮이는 분들 계실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조만간에 일상에 등장하는 사람 때문에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4번 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이미 좀 머리가 복잡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인물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게 뭐 마냥 고민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가 된다기보다는 은근 좀 즐길 수 있는 흐름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텐데요. 일단 이분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생각 혹은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라면 조만간 여러분에게 들어올 첫 번째 감정, 이분에 대한 느낌 자체, 처음에는 뭔가 보자마자 너무 좋다, 환영이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인물은 원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원래 주변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또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그냥 있는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시선도 보면 또 표정에서도 처음에도 이 사람의 등장을 좀 예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약간 불편하거든요. 지금은 연주에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서 지금 보시면 발도 잘 못 맞추고 있고 방향도 잘 안 맞아요. 이제 그야말로 좀 밸런스를 안 맞게 만드는 사람이 새로 치고 들어온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서툰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습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한동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의 의도가 나쁜 걸까? 혹시 방법을 모르는 걸까? 좀 서투른 사람일까? 좀 고민은 되는데요. 근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관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게 돼요. 또 막상 진심을 표현할 수 있고 좀 터놓고 이야기할 계기도 사실은 쉽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근데 중요한 흐름은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는 끌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고민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뭔가 서투른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내 편일까? 아니면 내가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내가 좀 더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걸까? 여전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이제 사실 아랫줄에는 좀 외부적인 세계랑 만나는 마음, 또 윗줄은 여러분의 좀 깊은 마음 염두에 두고 뽑은 카드들인데요. 아랫줄에서는 실제로 좀 대면하고 가까워지는데 카드의 주인공들이 주로 눈을 감고 있어요. 아직은 진실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외면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아직은 조금 밀어내야 되는 건 아닌가? 몸이 가까워져도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흐름이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인공들이 눈을 다 뜨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정해진 생각을 깊이 고민하고 염두에 두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에도 상대방이 처음에는 좀 거슬리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실제로 외부적으로 엮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판단이 잘 안 선다. 이런 모습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키워드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앞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전차가 방향이 두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주인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계속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 그냥 일단 앞으로 가 이렇게 계속 외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생각만큼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어찌어찌 못하고 결국은 멈추게 될 수 있다. 이런 속성도 들어왔는데요. 이런 새로운 인물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들 가운데에서 4번분들 잡아야 되는 행운의 특징 살펴보실게요. 4번분들의 행운은 가장 중심에 이렇게 구름의 왕이 들어왔어요. 4개의 카드의 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행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중요한 장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적 장면을 통해서 행운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이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이야기하고 내가 걸어온 길에 집중해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제 몸이 너에게 왔어. 너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결정은 사실 상대방의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게 된다. 결국 상대방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을 받아주는 것, 고민이 되실 수 있지만 이 혼란스러움을 타개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소 서툴 수 있고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게 만드는 그 인물이겠지만 이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에서 이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 한번 사자를 길들여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주도성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위주의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특징과 두 분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살펴보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상형이나 기존의 여러분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져요. 완전히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처음에 선택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내가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이런 사람과 엮이게 되는 것,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처음 기회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때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
이 사자에 주목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의 행운은 어찌 보면 예상치 않았던 인물, 여러분에게는 서툴러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인물이지만 이 부족해 보이는 인물을 선택하고 끌고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좋은 인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리더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것을 지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겐 새로운 기회를 보장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4번 분들의 행운은 새로운 사람이 가져다 주게 될 새로운 인생의 흐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행운을 잡게 되면 변화될 여러분 모습, 또 조언 카드까지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행운을 잡게 되면 변화되는 여러분 모습에 사자 이미지가 굉장히 또 다시 반복돼서 등장했어요. 특히 처음에 길들이기 어려웠던 이 사자, 과연 나와 합이 잘 맞을 것인가 고민되는 이 상대가 결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강한 동력이 되고 또 든든한 나의 동반자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사자와 나는 이 상대방과 내가 온전한 합이 되어서 나의 전리품이 되고 나 그 자체가 된다, 이런 흐름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특히 이 새로운 상대방은 나와 혼연일체가 되고 나와 같은 방향의 시선을 유지하는 사람이 된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메이트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제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던 면에서 벗어나서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황제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운명의 지배자인 황제는 특히 이제 백성을 데리고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이렇게 궁궐을 설계하고 또 새로운 건축을 이뤄내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가치관을 알려주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황제의 의미는 백성을 데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이 더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휘하고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더 다뤄야 되는 그런 장면에 직면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항상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에 익숙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로운 사람을 길들이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리더를 독단적으로도 취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고민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중간에 들어온 이 풀필먼트, 점점 과일이 익어가듯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익어갈 것이고 관계의 성숙과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의 정서의 성숙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급하게 완성 상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더 성장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온 불가사리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무한대의 가능성을 믿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처음부터 완벽한 상대, 또 완벽한 사람, 완벽한 관계는 없을 테니 오히려 열린 결말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셔야 한다라고 조언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4번 분들에게 들어올 이 새로운 인물은 거친 야수와 같은 면들이 좀 많은 인물, 또 다듬어지지 않은 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면,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고 또 고요한 마음, 정서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대방과 더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4번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소 초반에는 고민이 될 수 있고 다듬기 어려운, 고민이 되게 만드는 상대가 등장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과감하게 열려있는 생각 가지시면서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일을 두고 천천히 함께 성장하는 관계 기대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와 또 당분간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심리 가지시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5번 분들 카드를 보면 현재의 여러분 마음보다는 앞으로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이 부분이 더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건 현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에게 조만간 좀 강력한 사건, 반전의 시나리오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심리가 사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게 마음을 장악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5번 분들은 가까운 시기에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 수 있는 뭔가 강력한 사건이 등장할 텐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고민, 약간 양자택일의 그런 고민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과거의 생각, 또 감정의 호수, 여러분의 중심이 이렇게 단단히 잡혀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 완지의 여왕도 보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권력을 좀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완지의 여왕에 그려진 인물은 러시아 황후인데요. 황후가 지금 초상화를 남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족이 초상화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남긴다. 이거 자체가 자신의 권력, 권위, 이걸 좀 만천에 드러낼 때, 가장 자기의 최전성기일 때,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옷, 가장 잘 어울리는 화장, 잘 나오는 각도, 이거 다 고려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이제 그만큼 나의 프로필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인식이 또 바르게 있어야 가능해요. 어떤 얼굴, 또 어떤 표정, 어떤 옷, 이게 가장 나다울까? 물론 여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완즈 여왕이 초상화를 남기는 이 장면은 시간의 힘, 또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었던 모습, 그걸 내가 파악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 드러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이제 한순간에 탁 이렇게 찍고 또 사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시 찍을 수도 있고 또 보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초상화를 남기는 이 러시아의 황후, 이 시대에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정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이면 안 돼요. 또 돌이킬 수도 없거든요. 또 초상화 그리는 화가도 이제 유명한 사람을 불러와서 이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초상화 그리는 작업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완즈 여왕이 이 카드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힘, 자신에 대한 파악, 내공, 또 인내심, 또 어떤 상황이 나에게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실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두 카드의 단점이 있는데 움직임이 없고 또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이 모든 자기중심적인 상황이 깨어지는 대격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타워 카드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세워온 나만의 가치관, 이게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변화의 사건일까를 생각해보면 위에 있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 카드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독특하고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이 카드에 등장하는데 이 카드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순교자의 모습인데요. 순교자는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 신념, 가치관을 꺾지 않고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카드에서 순교자는 마치 약간 고난받는 예수 이런 모습처럼 순교자한테만 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랑 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에게는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시험받을 수 있다. 이 상황은 하지만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나의 의지, 나의 가치관을 시험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몸이 찢기고 고통당하더라도 나의 생각을 꺾을 수 없다. 이건 약간 양심, 정의, 공정, 다양한 가치관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고통당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이렇게 한번 확 주목받는 기회, 이 고통받는 순교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난다. 잠재력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도 몰랐던 나의 다른 축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오히려 고민이 될 수 있다. 몰랐다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 앞에 놓이게 된다. 나는 앞에 있는 공에만 신경 썼지 뒤에 있는 공은 몰랐지만 이제는 엄청난 가능성들이 몰려오고 있다.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5번 분들이 지금 잡으셔야 되는 행운의 특징들 먼저 살펴보실게요. 네, 5번 분들 행운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상황, 가치를 시험받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많은 도움을 주는 귀인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마음, 고민, 이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해 줄 것이고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카드에서 보시듯이 여러분이 두 가지 보석, 이 여러분의 양손이거든요. 이 두 가지 보석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도형을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 완성이 잘 안 돼요. 이때 결정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하나의 보석을 주면서 활용 점정처럼 파이널 터치, 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다. 합해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온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또 공통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좀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순간, 또 고민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먼저 공감해주고 또 이 사람이 판단해주고 또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분은 아마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많다거나 좀 경험이나 경력이 많은 분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뭔가 이성적인 케미, 사랑, 애정 이런 걸로 다가오기보다는 이분은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발전, 성장 이걸 좀 기대하고 응원하는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소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민도 공감받게 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더 판단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에겐 한 명의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조언을 해주고 그 앞서서 여러분의 어려움에 공감을 해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행운을 잡게 되면 어떤 변화를 맛보게 되는지 또 조언 카드까지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행운을 잡게 되면 변화되는 여러분 모습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막혔던 흐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나의 희로애락을 관장할 수 있고 또 나의 고민들이 해결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특히 이분이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람을 그냥 단지 카피하고 따라가고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스타 카드에도 보시면 무략, 변화의 약을 통해서 인어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신 카드에서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자유의 여신,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은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여러분의 멘토가 여러분에게 먼저 공감해주고 여러분의 마지막 작업의 순간을 도와주는 고민의 상황에서 해결해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분의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단순히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운명을 주관하게 되는 여러분도 스스로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여겨져요. 특히 운명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저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조언 카드도 살펴보시면 마지막 카드에 당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스컹크 카드가 들어왔어요. 스컹크는 당연히 이제 향기를 주관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에 펼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기적 같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운데 들어온 이 미라클 카드에서도 바위 넘어서 여러분에게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 개 일어날 것이다. 무지개가 여러 개 펼쳐질 것이다. 연속적으로 기적이 펼쳐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만 지금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나의 중심에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정지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한 걸음씩만 움직이면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에 천사 카드는 결정적으로 축복이 가면을 쓰고 있다. 블레싱 인 디스가이스 이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가면 뒤에 축복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가면처럼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가면이라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고 여겨서 외면하지 말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의 메시지도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건, 여러분에게는 충격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이 사건, 여러분에게는 이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는 진짜 뒤에 축복,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차원으로는 여러분의 멘토, 이 귀인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나 여러분에게 해주는 공감과 조언이 때로는 좀 팩트 폭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또 여러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하고 하는 여러분을 위한 조언이기 때문에 이 카드의 두 번째 차원으로는 좋은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줄 때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한 조언이니까 오히려 가면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넘어서 있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은 결국 여러분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 또 여러분의 가치관을 흔들고 또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는 일, 고민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더 능력자, 여러분의 멘토가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변화의 무력을 주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조언을 해주면서 더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분의 표현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거칠게 느껴지거나 또 괜한 오지랖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도 카드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때 더 많은 기적들, 더 많은 자유들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너무 내치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